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서지 옵서버 SA 설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서지 옵서버에 대해서 예전 규정, 내성 규정 3260절, 지금은 물론 KEC로 변경됐지만 그래도 이게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지 옵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점짜리 문제로 정리한 한 페이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것과 연관되는 서지 옵서버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서지 옵서버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요번에 건축전기 설비기사를 합격하시고 면접을 보시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지 옵서버에 대해서 한 2문제 이상을 질문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이론 따로 실무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을 면접관께서 그대로 물어보십니다. 서지 옵서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서지 옵서버 왜 설치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 서지 옵서버에 설명드렸다면 저번 시간 그 예전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요거를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왜 서지 옵서버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브노트 보고 계시는데요. 서지 옵서버,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전에 한 2-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처음에 동영상으로 요 10점짜리의 반 페이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동영상을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서지 옵서버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요. 서지 옵서버란 개요 또는 서지 옵서버란 좋습니다. 서지 옵서버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공 차단기, 진공 개폐기 등 개폐 시 순간 과도 전압,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비하일이 낮은 몰드 변압기, 건식유기기, 모터 등을 보호하는 기기이다. 이게 이제 개략적인 개요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전압이 침입했을 때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이제 150 kV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낮은 몰드 변압기 또 건식류 모터 기기들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제 이게 개요구 정의인데 이제 채점관이나 10점짜리 출제되거나 면접관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낮은데 보호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10점짜리로도 출제됐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또 면접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두 번째 SA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SA 설치,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반 페이지에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SA 설치, 보호하는 대상 기기 전단에 시설한다.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부하 측 사이에 설치 운영한다. 읽어드릴게요. 보호하는 대상 기기 전단에 설치한다. 나는 건식 변압기 모터리도 보호하는 기기 전단에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설치한다. 또는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V12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부하 측 사이에, 차단기 후단과 부하 측, 어떤 부하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하 측 사이에 설치 운용한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넣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A 전격이거든요. SA 전격. SA 전격은 3.3, 6.6, 22.9 kV일 때는 전격 전압은 4.5 kV, 7.5 kV, 18 kV, 그리고 공층 방정 전류는 5K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눈에 찍어서 그냥 외워야 되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어서 눌러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다 답안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 시험이 무슨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타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좀 맞고 품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일단은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류의 그런 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 접지는 이제 KC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KC 기준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단독 공통 접지로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해야 되고요. KC 제 210항에 명시한 안전을 위한 보호에 적합한 접지 저항값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KC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KC 기준에 따른 저항이나 지락 전류 구하는 거를 제가 언젠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한번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식 R은 IG 지락 전류분의 V를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한 30분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KC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 장 반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기존에 설명드렸던 서지 옵서버에 대한 그냥 10점짜리입니다. 서지 옵서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정의, SA 설치 위치, SA 전격, 그리고 SA 접지는 어떻게 되고 SA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딱 설명하는 반 페이지짜리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어서 설명드릴 문제는 이게 연관됐기 때문에 앞에 거를 그냥 설명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 뒷부분은 설명을 못 드려서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는데 10점짜리였고 또 면접자리도 굉장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SA를 그러니까 왜 설치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10점짜리 또는 면접 뭐 25점짜리 다른 거랑 붙여서 절연 협조와 뭐 SA 설치하는 이유 설명하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A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그러니까 기준 절연 강도도 알아야 되고 절연 계급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절연 협조의 기본이거든요. SA를 설치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절연 협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BIL,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그리고 절연 계급의 설명 없이는 또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BIL, 절연 협조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 동영상을 좀 처음 시청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절연 협조 부분을 좀 동영상을 보고 여기를 오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BIL이 뭐냐,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이 뭐냐, 거기에 대한 정의는 기기의 절연을 표준화하고 어떤 기기를 절연하는데 그 기기를 표준화해서 유입이냐, 뭐 건식이냐, 몰드냐 어떤 규격에 맞게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한다는 목적에서 절연 계급을 설정하고 각 절연 계급에 대응해서 BIL을 제정한다. 이게 이제 BIL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 높은 충격 전압을 BIL로 정해서 변압기 절연 강도를 결정한다. 해서 이게 이제 BIL에 나와 있는 그 간단한 그 BIL을 표현하는 이게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때는 860 kV, CBCT일 때는 750, 변압기일 때는 650 kV, 그리고 피레기일 때는 460. 그래서 여기가 BIL 적용되는 그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연습장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연습장으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기사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좀 공부하셨던 내용인데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아닙니다. 그 BIL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여러분 LA나 SA 어떤 보호기기가 없다면 여러분 서지가 발생해서 전원 측에서 어떤 서지가 발생해서 서지가 이제 수용과 내로 흘러 들어오면 이게 이제 100%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게 100%의 서지가 발생해서
충격 전압이 인가된다고 하면 이 TRA 100%가 전체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겠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의 정연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충격파, 이 뇌서지파, 이 빨갛게 그린 게 뇌서지파죠. 이만큼의 크기가 그냥 뭐 장풍 오듯이 이제 변압기에 이렇게 와서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럼 변압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소손되겠죠. 하지만 서지가 왔을 때 피렉이나 뭐 SA 뭐 이런 것들도 개폐 서지나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요도라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서지나 어떤 차단기 후단의 개폐 서지나 어떤 같은 서지로 봤을 때에 서지가 충격이 가해지 그 기기에 인가될 때 100% 인가돼서 변압기에 충격을 가했다면 이런 보호기기 LA 또는 SA를 뭐 수전단 그 뭐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개념도니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지 충격 전압이 인가됐을 때 대지로 방류해서 충격 전압이 있을 때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 그러니까 요 BIL만큼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요거를 제한해서 이 나머지 이 부분을 대지로 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충격 절연 강도 변압기를 시험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이 와도 이 변압기는 견뎌야 돼. 그런 이게 충격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충격이 예를 들어서 이게 70%라면 요 70% 밑으로 이런 충격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내서 이제 변압기에 이제 충격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정도는 변압기에 인가돼도 변압기가 크게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절연협조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강호동이라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호동 씨 알죠? 그 유명한 연예인 씨름도 하고 개그맨으로 활동. 강호동이라는 큰 선수가 있는데 똑같은 강호동 같은 사람이 충격 펀치를 이렇게 팍 날린다고 하면 이게 서지가 100%로 가는데요. 어떤 보호장치를 설치해서 이런 충격을 저감한다면 제가 얘기한 그 BIL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맞아도 어떤 충격을 맞아도 끄떡없는 거. 예를 들면 조그만한 한 5살짜리 이렇게 크기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요런 친구한테 살짝 강호동 씨가 이렇게 살짝 어떻게 이렇게 스파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몸싸움 장난치다가 살짝 주먹으로 가슴이나 팔 같은 데 살짝 맞았다고 해서 강호동 씨가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견딜 수 있는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충격 절연 강도 이 정도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 그게 BIL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피레기를 그렇게 잡고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땅으로 흘려보내서 이제 뭘 보호한다? 변압기나 이제 기기를 보호한다. 그게 BI의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랩의 기기의 절연 강도 내가 이 정도는 와도 견딜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보다는 약간 높게 해서 어떤 충격이 와도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변압기 절연 계급인데요. 이거 그냥 그 문제를 설명드리려면 절연 계급도 잠깐 답안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 계급은 기기 및 전기 설비의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표준 계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절연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습니다. 22kV, 3.3kV, 6.6kV, 154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답안지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표를 발췌해서 답안지에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2kV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절연 계급이 20호A 그리고 20호B 20호S인 경우 이게 표준 A가 표준입니다. A가 표준으로 절연된 거 그리고 B가 우리가 또 설명드리네요. 제가 저감 절연, 단절연, 균등 절연 설명드릴 때 이 B 부분 저감되고 저감 절연하는 부분 잠시만요. 기침이 나와서요. 요게 그 저감되는 부분 B입니다. 그리고 S는 이제 보호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내임펄스 내전압은 20호 A인 경우 이제 150이 이제 유입 변압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잡는 BIL의 표준입니다. 이런 내전압이 침입해도 뭐라고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이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절연으로 만들어라. 그게 절연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절연을 표준화한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감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는 그러니까 150보다 좀 낮은 전압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이제 좀 낮게 절연해서 저감 절연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S는 이제 보호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피렉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보호 범위 바뀌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절연이 그 네임펄스 전압에 대한 것을 견딜 수 있는 걸 더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같은 변압기를 만들더라도 이게 절연이나 뭐 어떻게 이거 120짜리 만드는 거랑 150짜리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또 절연이나 어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이 이제 제조 비용이 올라간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SA 설치 사유가 나옵니다. SA 설치 사유가 나오는데 서즈 옵서버를 왜 설치하냐? 그럼 SA 설치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 일단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유입 변압기의 BIL은 이거는 반드시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교조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이해가 아니라 유입 변압기 BIL은 밑줄 긋겠습니다. BIL은 절연 계급 곱하기 5 플러스 50 kV가 이제 유입 변압기의 BIL입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어떻게 되냐? 절연 계급은 이제 1.1분의 공층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설명드렸듯이 22kV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보고 22를 대입하면 22 나누기 1.1 곱하기 5 플러스 50 하면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A 그러니까 이런 유입 변압기를 표준으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잡았을 때에 건식 변압기인 경우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십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시다 보면 암기 카드, 암기 노트 만들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식 변압기의 BIL, 유입 변압기의 BIL과 건식 변압기의 BIL이 틀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절연이 틀리기 때문이죠. 유입은 절연율을 절연을 하고 이제 건식 변압기는 건식 변압기에 맞는 그 함침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절연 재료로 절연하기 때문에 이 BI 값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도 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상형 주파 내전압치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25입니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교조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건식 변압기가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상형 주파 내전압치는 공층 전압 곱하기 2.3입니다. 그래서 22kV 여러분 20kV 공층 전압 아까 말씀드린 22kV 곱하기 2.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25 하면 88kV가 나오거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유입 변압기는 150kV이고요. 이거는 지금 건식 변압기는 88kV입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면 88점 몇 나오겠죠. 그러니까 88kV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사유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읽어보시면 유입 변압기 BIL 기준 150kV에 대해 건식 변압기 BIL은 88kV로서 BIL을 높이는 경우 이것을 난 이걸 높여야 돼. 이걸 높여야 돼. 그러면 절연이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죠. 그러면 건식 변압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I를 높이는 경우 변압기 제작 비용 증가 등. 왜냐하면 그 어떤 절연 재료를 해서 이제 88kV까지 BI를 맞춰놨는데 150까지 맞추려고 유입 변압기와 비슷하게 동등하게 맞추려고 하면 어떤 설계 단계부터 어떤 절연제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높아집니다. 변압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이거랑 뭐 맞춘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개통 절연 협조를 위해 이 BIL 88kV를 150으로 높이는 것보다도 SA를 설치하여서 여러분들 이상전압이 침입했을 때의 그런 그 개폐 서지나 그 서지가 변압기에 침입했을 때의 BI를 높여서 유입처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 변압기가 쓸 때가 있고 또 건식 변압기가 쓸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식 변압기를 써야 되는 때에 88kV밖에 안 나와서 BIL을 높이는 것보다도
SA나 또 1차 측에 뭐 LA, SA, 뭐 SPD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이 절연 협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통 설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SA를 설치한다. 그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SA 설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이 서브노트를 보시면 여기 SA를 설치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에 설치해서 이 건식 변압기의 BIL이 8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거를 150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호기기들을 설치해서 개통 설계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절연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SA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 뭘 알 수 있었나요? 절연 협조의 개념도 알 수 있었고 BIL도 알 수 있었고 절연 계급도 알 수 있었고 뭐 SA, LA 왜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LA를 설명하시오 했을 때에 단순히 뭐 그런 것만 쓰는 것보다도 이런 절연 협조의 관계를 답안지에 이렇게 답안지에 좀 더 보여준다면 좀 더 고득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 시험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LA, SA를 물어봤는데 누구는 물어본 것만 딱 썼는데 누구는 그 이면적인 왜 이렇게 적용돼야 되고 이게 절연 협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폭넓게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는 물어본 거 굉장히 잘 썼어. 써줘 없어 물어봐서 요거 잘 썼어 반페이지. 근데 뭐 3.5점, 4점 막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8.9점 막 이렇게 맞는 거의 차이는 에세이 보여줄 거는 간략하게 보여주고 정작 필요하고 왜 써야 되는지 그 엔지니어로서 기술사로서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녹여 보여줄 때 고득점이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에세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 귀를 막자.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을 보지 말자. 뭐 남들이 뭐 몇 년 걸렸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하시죠, 여러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댓글이나 그런 말들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교 꼴찌였는데 뭐 서울대 합격을 했다. 뭐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뭐 그런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으시면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고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거라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마지막 멘트에 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하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블로그와 저희 이메일 주소를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그 수정된 사항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상 시청을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